네, 안녕하십니까. 바둑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정석 담당 탈랑자입니다. 오늘은 이 옆에 있는 이 양걸침 정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이렇게 뭐 걸쳤을 때 옛날에는 다 받았는데 요즘은 이 손 빼고 삼삼에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양걸침을 당하면은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쪽을 맛보기 해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공이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자기 돌이 있는 쪽을 향해서 보통 붙이는 게 일반적이 되었죠. 네, 그런데 요즘은 또 인공이 무슨 수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 바뀌고 있냐면은 이 날일자 이 수를 많이 두고 있어요. 날일자로 둘 때 이 방향이 또 궁금하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 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날일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으로 날일자 했다고 해서 승률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정석에 대해서 2주 동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도 2, 기본형. 이번 주는 33 침입을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붙이는 수를 알아볼 건데요. 33 침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결하려고 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호구자리 급소니까 여기 맞으면 백이 모양이 너무 안 좋죠. 그럼 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나와서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 끊는 약점을 보충을 해야 될 텐데 뭐 크게 생각할 때 고전적인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일 튼튼한 건 이거고 조금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하변을 좀 더 깨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둘 수 있는데요. 인공은 이 수를 가장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 경우에 따라서 둘 수는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백도 이 한 점을 좀 더 제압을 해야겠죠. 여기서 눈목자로 가서 이렇게 세력을 쌓고 모양을 만드는 이런 정석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삼선에 둬서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승률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낮게 지키는 것보다는 높게 지키는 거를 좀 더 권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은 뭐 이쪽으로 안 맞고 이쪽으로 막아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실수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흙이 이렇게 늘면은 100도 여기를 늘어야겠죠. 그럼 똑같이 진행됐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3개 두고 나서 흙이 여기를 뒀을 때 한 수를 결정하라 그러면 이도 여기에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여기 한 칸 뛴다던가 뭐 어깨를 짚는다던가 뭐 다른 식으로 두겠죠. 그쵸? 어쨌든 이 입구자를 두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는 건 비추천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날일자로 간 방향이랑 같은 방향을 막아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면도 2-1 보양에 집착하지 않는다. 어느 정석 포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강조드리는 말인데요. 모양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사선 내 지키는 걸 추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물어보실 거 이렇게 두면 어떡하니 이 모양 다 깨지는데 이 모양 좁잖아요. 상관 깨져도 상관없어요. 이 모양 이렇게 살라 그러면 살려주시면 됩니다. 밀면 또 살려줘요. 밀면 또 늘어줘요. 그럼 뭐 이렇게 붙이고 살라 그러면 이거 자체로 흡수율이 쭉쭉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옆에도 나와 있죠. 이 102집 이상 유리하다. 그래서 이 모양이 깨지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 넓은 모양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모양은 어차피 좁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절대 집착하시지 마시고 상대가 깨려고 하면은 깨게 놔두면은 우리의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면도 2-2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지킬 수도 있다. 여기서 뭐 이거를 막아주고 있으면 이 절대 안 돼요. 이 막아주고 있으면 이 빠진 자체로 이 나가 끊는 약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선수로 없애게 도와준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는 수는 다른 모양에서도 절대로 두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뭐 많지 않습니까? 3-3침입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상대방이 1로 빠진다. 예, 막아주시면 안 돼요. 막으시면 안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여기서 상대방이 단수 치고 일로 빠졌을 때 이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손해예요. 상대방 약점을 없애는 걸 도움을 줬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반대로 제가 다른 정석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백이 내려 빠진다. 그럼 흙은 막아주면 돼요. 아까 전에 흙이 내려 빠졌을 때 백이 막는 게 손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백이 내려 빠졌을 때 흙이 막는 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백도
끝내기 한다고 여기 밑으로 내려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손해입니다. 이거 두시면 안 돼요. 초반에 두시면 안 돼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빠졌을 때 이 밑으로 막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공은 그냥 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밀든 아니면 이렇게 뛰든 상관없어요. 그냥 손 빼시면 돼요. 이 좁은 모양을 깨기 위해서 흙이 이 선을 두 번이나 둔 거다. 그럼 그 사이에 백은 손을 빼서 큰 곳을 가면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장면도 2-3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이쪽이 백일 때도 그렇고 이쪽에 흙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쪽에 돌을 투자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꾸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좁은 모양에는 집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띄어쓰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백은 또 손을 빼면 돼요. 이쪽이 백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더 좋고요. 이쪽이 흙일 때는 뭐 굳이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고생을 자초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3-3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비어있는 더 큰 곳을 간다든가 그런 게 훨씬 더 낫다. 이 지키고 상대방이 뭐 이런 식으로 붙이든가 하면서 두는 순간 아니면 그냥 길게 벌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두는 순간 백의 승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장면도를 3개나 써서 계속 말씀드린 거, 이 모양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두터움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장면도 3선 지킴을 권하지 않는 이유. 전에도 보셨듯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뭐 이렇게 둔다거나 자꾸 다가와서 이 모양을 깨려고 하는 게 거슬리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인정을 합니다. 거슬리는데 어쩌겠어요. 그걸 극복을 해야 좀 더 고단자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거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수단을 부리지 못하게 이렇게 3선으로 지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2선 오는 수도 없고요. 이렇게 다가오면은 뭐 나도 같이 뛰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압박을 가도 되고, 네. 아니면 이렇게 공격으로 오기도 이제 더 편하죠. 왜냐하면 여기 미끄러져서 쫙 연결하는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돌이 양분이 되죠. 이 싸움 자체가 백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인공으로 찍으면요. 백 승률이 올라가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싸움 자체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날일자 모양으로 어깨를 짚어서 나갈 때 자, 이쪽으로 먼저 미시면 안 됩니다. 이 기본 행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먼저 밀면 왜 안 되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밀었을 때 이렇게 뛰어서 모양이 너무 좋게 나오죠. 그렇죠? 모양이 너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먼저 미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여기 무섭다 그러면서 이렇게 늘잖아요. 그럼 이때 이쪽을 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때요? 아니 여기서 한 칸 안 뛰고 빈 삼각 둔 거랑 똑같은 모양이 됐죠. 상대방의 행마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로 어깨를 짚은 모양에서는 중앙 쪽을 향해서 먼저 민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뭐 이렇게 두는 행마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두는 지금 참고도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행마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막는 것 자체도 지금은 이 돌 때문에 급소가 노출돼 있죠. 이 돌이 없어도 급소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흙한테 불리한, 백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먼저 미는 게 일단 기본 행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돌이 뭔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수가 낮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막 악수를 마구 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악수 둘 때마다 승률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깔끔하게 타개하는 법을 키거나 아니면 뭐 외우거나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제 내 돌의 고민이 훨씬 적은 이쪽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면도 4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것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도우는 게 항상 두렵잖아요. 근데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끊는 거는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백이 어느 쪽을 늘든 흙이 이제 희바리가 없는 모양이죠. 힘이 없이 그 쫙쫙 늘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 입구자로 둔 모양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반대로 백은 땅점을 서서 굉장히 튼튼하게 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쪽에서 싸움이 나든 일단 싸움이 백이 유리한 싸움이에요. 뭐 귀만 살려두시면은 그 다음에는 한쪽을 공격하면서 중앙 백돌은 너무 당연하게 안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전혀 두려워할 싸움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젖혔을 때 이때 이제 이것만 안 두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끊겨가지고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 귀한 점이 그대로 잡혀버렸으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칩니다. 그러면 이때도 이렇게 단수를 바로 치는 게 아니에요. 단수를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으니까 늘어서 상대 약점을 한번 추궁을 하고요. 그러면은 나도 바로 잇는 게 아니라 이 단수를 칩니다. 바로 이은 다음에 단수를 치면은 약간 이 단수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먼저 치고요. 그러면 흑도 이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었으니까 백도 끊기면 안 되니까 있죠.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이 대망의 3-3을 흑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수순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면은 행마의 리듬을 익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젖히는 건 뭐 붙이거나 끊기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약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 띄고요. 호구로 막히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하면은 두 칸 띄어서 튼튼하게 두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멀찍이 가가지고 이 두 점을 공격하거나 뭐 이런 바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체도 백이 약간 유리한데 막아도 백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무식하게 뒀을 경우에 백의 최선은 이게 아닙니다. 장면도 4-1, 흥망, 이 참고도는 다른 데서도 많이 적용되니까 봐두시면 좋겠어요. 원래 보통 이렇게 날일자로 돼 있을 때 이렇게 늘어서 뚫리는 행마는 원래는 절대 두면 안 되는 금기의 행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이 이렇게 늘면서 이 흑 한 점도 같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흑이 이렇게 늘 때 이제 확실하게 잡아두신다고 이렇게 젖히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쵸 나중에 이렇게 뭐 단수 치고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여기를 당하는 게 너무 아프죠.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젖히지 않고 그냥 늘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뚫었기 때문에 여기를 더 이상 밀 필요는 없고요. 이제는 귀가 크죠. 그래서 젖히고 백도 젖힐 때 흑이 여기서는 이렇게 두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극 초반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줬을 때 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빵 때리고 이어버리면은 약점이 남아가지고 이런 데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처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지 않고 흑이 이렇게 늘고요. 그러면은 백도 여기 하나 밀어서 제압을 해두고 이걸 만약에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손 뺀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결국은 밑에 여기서 몇 집 내고 살아가면 이 둔수들이 아무런 의미 없고 이 한 점만 다치게 한 초악수가 되거든요. 또 이걸 하나 꼬부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백도 이제 이렇게 삼선을 벌려서 어우 이거 이 실리 보십시오. 하나 둘셋넷 다섯 15집은 되게 15집은 나겠네요. 그에 비해서 흑은 뭐 여기 한 점을 잡긴 했습니다만 약간 좀 모양이 옹졸해요. 그래서 두텁긴 한데 봐도 모양이 활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100대율이다. 4.5집이나 유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나오는 행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양걸침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미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이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막으면 여기 끊겨가지고 이거는 백이 약간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때 막지 않고 이렇게 늘어버리는 거 이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이 두 점 뚫리지 않았냐? 둘 뚫린 거 맞는데 뭐 이거 잡기도 약간 좀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빙 돌아간 것도 약간 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건 백이 좋아요. 이때 나오는 거랑 원리가 같은 행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워두시면은 다른 곳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좋은 행마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그 양걸침의 날일자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습을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 이렇게 붙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뛰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공부로 기력 향상 이룹시다. 빠샤!